음, 안녕하세요. 2기 시니어 임주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SKT 플라이 AI 챌린저 부트캠프에 참여했었던 활동 경험을 공유해보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트캠프에서 뭘 하는지, 그리고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과정 소개를 보면 이게 부트캠프가 총 2달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전반부 한 달 동안은 인공지능 관련된 강의를 듣고 후반부 한 달은 그 전반부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으로 전체 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부에 있는 강의 주제를 보면 뭐 머신러닝부터 딥러닝까지 개발하는 파트, 뭐 강화학습 파트, 그리고 데브옵스 파트도 있었고 또 오픈CV도 만졌고 파이투치도 만졌고 챗봇도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일단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발표하고 피드백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또 팀마다 개별 멘토를 하나 붙여줘서 멘토링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었고 그리고 뭐 어디 교수님 어디 뭐 현업자 분들이 상주해 계셔서 그냥 따로 문의를 드리면 멘토링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평가 기준을 보면 혁신성 및 AI 기술 활용이 20점, 그리고 목표 달성도 교현 능력 20점, 그리고 기대 효과 확장성 25점, 그리고 ESG 연계가 25점, 발표 전달력이 1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보면은 AI 기술 활용이 20점밖에 안 들어가서 사실상 인공지능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그냥 서비스 하나를 만드는 데 더 중점을 둔 느낌이 강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기대효과, ESG 이런 게 25점씩이나 들어가서 약간 오히려 기획 쪽에 치중이 된 프로젝트 느낌이어가지고 그 점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혜택을 보면 일단 수료하면 50만 원 주고 또 이게 약간 9 to 6 최저시급 정도의 교육 훈련비가 나오고 그리고 개근을 하면 별도 포상을 주는데 이게 개근하면 50만 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전 못 받았고 그리고 취업 지원도 해줬는데 뭐 여기 뭐 채용 지원 시 우대, 뭐 협력사 취업 연계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체감하지 못했고 여기서 좋았던 거는 취업 프로필 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셔가지고 공짜로 증명사진 하나를 찍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면 그 자격증 시험료를 대신 내줘가지고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면이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그리고 커피까지 제공을 해줬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방학 동안 식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그 인당 하나씩 GPU 달린 노트북 하나를 주거든요. 좀 성능은 안 좋지만.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팀당 A4000인가 하는 노트북을 줘가지고 그것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을 살짝 보면 그냥 여느 부트캠프 지원하는 거랑 똑같이 서류, 코테,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서류 부분은 지원 동기, 취업 이력, 자기소개, 대외 활동, 향후 계획 이런 문항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에는 나 인공지능에 관심 있다. 근데 실전 경험, 향후 경험 필요할 것 같다. 여기서 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썼고 취업 이력은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이라고 했는데 그냥 기초 파이썬 자료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그냥 그거 썼었고 그리고 자기소개에는 인공지능 관련 경험을 기술 중심으로 써봤고 대외 활동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경험을 협업 중심으로 써봤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금 추상적으로 약간 나는 나중에 뭐가 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 문항 수는 4개였고 사용 언어는 파이썬이었습니다. 그 부트캠프에 계신 어떤 분 말로는 실버급 2개, 골드급 2개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던 걸 기억하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관분들이 편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의 후기, 좀 개인적인 강의 후기를 남겨보자면, 일단 수업이 정규 수업이 있고 보충 수업이 있었는데, 보충 수업에서는 패스트 API, 플러터, 플라스크 같은 약간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프레임워크들을 좀 맛보기 식으로 수업을 해주셨고, 정규 수업 때는 약간 클론 코딩식의 실습 위주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데브옵스에서는 애저를 공짜로 사용해볼 수 있었어서 그냥 제 돈 아니니까 친구들이랑 막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고, 그리고 챗봇에서는 랭체인 실습을 해볼 수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랭체인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이걸 들어가지고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분이 챗GPT API 키를 실수로 공개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좀 재미를 많이 봤고, 그리고 프로젝트 후기를 보면 지원이 일단 팀당 80만 원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코랩 GPT API 그리고 뭐 교재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데, 부트캠프가 끝나기 직전에 코랩을 잔뜩 결제하고, 그리고 GPT-4를 결제하고, 그리고 수업 때, 그러니까 대학에서 들을 강의들의 교재를 미리 사서 지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잘 써먹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저것도 뭐 일종의 지원이겠죠. 그래서 저 일단 뭐 방학 때 활동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 팀이 한 거를 대충 보여주면, 저희 팀은 일단 그 오디오북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통은 성우 오디오북이 있으면 쭉 들으면서 어디에다가 효과음을 넣을지 인간이 다 체크를 하고 그거에 어울리는 효과음을 찾아서 거기다가 넣어주는 식으로 이제 성우 오디오북을 편집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그때 똑똑하는 소리가 정적을 해보자면, 깼어요. 이게 소리가 그때 똑똑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그때 똑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그때 똑똑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이게 TTS 오디오고요. 성우 오디오. 그때 똑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모델을 돌린 버전. 그때 똑똑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잘 안 들리지만 이게 나름 배경음악도 깔려 있고 중간에 똑똑똑하는 효과음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오디오북을 만드는 게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똑똑하는 소리가 오, 정적을 깼어요. 뭐야? 어떻게 나 어떻게 넘어? 똑똑 됐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그냥 전체 오디오북 그 오디오 파일이 들어오면 얘를 일단 공백 단위로 분할을 해요. 그리고 분할된 오디오북을 이제 STT를 돌려서 텍스트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일단 배경음악을 생성할 때는 오디오 기반으로 감정 분석을 한번 하고 텍스트 기반으로 감정 분석을 해서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전체 텍스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감정 라벨을 뽑아서 걔로 뮤직겐을 돌려가지고 배경음악을 생성을 해줬고, 그리고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과음을 생성하는 건 사실 그냥 그 오디오 겐에다가 프롬프트 넣어서 생성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효과음이 어디 들어가야 될지 위치를 찾는 게 사실 메인 태스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STT 된 그 문장들을 넣으면 여기에 효과음이 들어갈 만한 트리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약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보트에 돌려가지고 이진 분류를 시켰는데, 사실 이게 데이터셋이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다 라벨링을 했거든요. 텍스트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라벨링해서 만들다 보니까 데이터셋이 4천 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적어서 성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결국에는 그 POS 태깅으로 이게 효과음 트리거를 생각을 해보면 개가 짖었다 저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서도 나올 수 있고, 뭐 문을
열었다 하는 목적어하고 서술어의 관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똑똑, 뭐 왈왈 이런 부사어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 성분들 간의 관계에다가 좀 스페셜 토큰을 주면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POS 태깅의 조사랑 어미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문장들에다가 이렇게 문장 성분들에다 토큰을 넣어가지고 돌렸더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와서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론트엔드는 대충 이렇게 해서 효과음 편집 툴처럼 이렇게 프론트엔드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트캠프를 추천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부트캠프에 지원하는 사람의 니즈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관련된 기초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너무 잘하셔서 너무 기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해도 추천입니다. 왜냐면 대면이다 보니까 9 to 6 있고 또 같이 뭐 밤에 야식도 먹고 하다 보면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고 또 방학 때만 이제 짧고 굵게 부캠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추천합니다. 좀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도 하고 수업도 듣고 뭐 별의별 주제를 다 다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인공지능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비춥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인공지능 관련된 평가 기준 항목 그 점수 자체가 높지 않아서 피드백도 보면 다 기획 관련한 피드백을 주로 받았던 것 같고 또 상 욕심이 있는 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은 좀 논외로 하고 기획 쪽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좀 비추입니다. 근데 그리고 좋은 팀원과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전 좀 비추인데요. 저희 팀에 빌런이 한 명 있었어서 이게 조금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후기는 제가 조만간 블로그에다가 작성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크 블로그 서로이유 기준 관련해서 그 기획부장 박서연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고요. 지금까지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